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동향부터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1% 넘는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코스닥이 오늘 911.7포인트로 오늘 장중 고점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코스피도 개장 직후에는 약보합권까지 눌렸다가 2,700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쌍끌이 매도해서 외국인이 500억 원대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계에서 출회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1,500억 원 넘게 매도를 펼치고 있고 그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오늘 1,9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기관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자, 장 초반에 매수하던 외국인이 시장 탄력,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차익 실현으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관이 오늘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530억 원대 매수 우위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섹터 하나 확인해 보시죠. 원전 관련주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잠시 후에 국정과제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었기 때문에 오늘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원전 이야기는 꽤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앞쪽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발표 당일에는 재료가 소멸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 일단 5번째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월요일 출연자인 김대호 전문가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3% 가까운 시세를 내면서 21,000원 선에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진이 대장입니다. 이 장 초반에는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재 15%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중요한 소식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우 전문가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이수민 캐스터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휴림로봇 갑자기 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원전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 발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로봇 산업의 육성을 강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발표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원익 QNC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무려 예상치보다 30%나 높게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0%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젠까지 살펴보시죠. 시젠이 또 4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코로나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늘려왔던 현금을 가지고 미국의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분자 진단을 제품화하는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계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쪽에서 가장 많이 또 담아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에서 검색어 가장 많이 걸리고 있는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10종목 가운데서 오늘도 이태우 전문가가 한 종목을 짚어주실 텐데요. 오늘의 특징주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수민 캐스터가 소개를 해줬던 검색량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원익 QNC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대주산업 같은 사료도 장 초반에 강했고 셀트리온도 있고 그런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어요? 오늘 보통 보니까 아무래도 국정과제 이제 발표로 인해서 정책 관련주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진이 오늘 원전 관련해서 가장 강한 모습이다 보니까 우진이 눈에 띄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진 종목에 대한 시청자들, 투자자들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토론방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오늘 우진 형이 대장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진 뭐 약간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형이 대장. 자, 두 번째 쉿 조용히 먹자. 아, 이분은 수익이 나신 것 같고요. 12층에 매도 벽 치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우진 종목 이 중에서 댓글 어떤 게 눈에 띄셨어요? 저는 쉿 조용히 먹자. 아, 이분의 어째서죠? 아이디부터가 일단 포도입니다. 네, 포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맛있게 같은데. 따먹을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진이 오늘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용히 먹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진이 역시나 우리 원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용 계측기라든지 제어 장치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원전주로 부각을 받는 이유는 역시나 이런 계측기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또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댓글 중에 12층 매도벽 치워라라고 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차트를 지금 또 보시면은 12층 그러니까 즉 이제 12,000원 구간대에 저항의 구간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진 같은 경우 장 초반에 12,000원 구간대를 돌파해 주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대 한번 고려산업에 대한 이런 이슈를 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지난 고점 구간대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그 강한 저항의 구간이 지지의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새로운 시세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급등의 전형적인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진은 장 초반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뻔했지만 지금 현재 아쉽게도 저항의 구간을 맞고 윗꼬리를 일부 달아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장중에 28%가량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일 대비해서 16% 수준의 강세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시금 좀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지금 현재 국정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제 발표가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따라붙는 것은 좀 지양하자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전 대장주입니다. 현재 15%의 탄력 유지를 하고 있고요. 11,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따라 붙어서 매수는 자제하자, 추격 매수는 자제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101가지 국정과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전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중입니다. 이 관련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이태우 전문가가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나타나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신 후에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서 이태우라고 오늘의 출연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시죠. 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수익률 리뷰입니다. 한신공영이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푸드나무와 두산퓨얼셀, HSD 엔진과 원익 머티리얼즈도 전부 두 자릿수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우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람인 HR이 오늘 수익률을 갱신했습니다. 19.63%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고요. 하이트진로와 덱스터, 잉그로드랩도 전부 10% 이상의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보니까 사람인 HR이 어제 오늘 계속 급등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 종목 에이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일단 사람인 HR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무래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이런 여파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제 어제부터 또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채용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었다가 다시금 빠르게 좀 회복세를 가져가려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이 채용 시장에 대한 고성장 자체는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고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워낙 이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제 4월 26일자에 거래량들을 함께 실어주면서 제가 검정 색깔 선으로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고점 대비해서 큰 낙폭을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약 한 36% 수준의 낙폭을 키웠다가 이제는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해주면서 특히나 돌파 시에도 거래량도 함께 실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고개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본래 가치를 반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위치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구간은 돌파는 했지만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도 충분히 2차적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국정 발표 이후에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이제 채용 관련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인 HR의 그런 기업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에 흔들릴 필요 없이 차근히 이 저점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 사람인 HR 만나봤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5만 원까지 이제 2차 목표가 세워보자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수위 측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이제 나와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 209조 원가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세수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더 거둘 건지는 조금 더 속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전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라고 우리 시장의 기대대로 이 탈원전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을 했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0기를 수출하겠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원전 발전소 해체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코너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카메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링크 통해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셔서요.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QR코드 참여 방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의 출연 전문가 이름 이태우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종목 상담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전문가가 오늘 제안해줄 필승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힌트를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힌트가 사실 좀 직설적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 직설적인 거 네, 좋아합니다. 오늘은 한번. 꼬지 않았어요. 아, 네. 한번 볼까요? 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네요. 아,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PC방이군요. 네, 맞습니다. PC방. 오늘 제가 네. 준비한 사진이 PC방 사진이고요. 오늘 준비한 기업도 PC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관련주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리오프닝도 좀 생각나고 그런데. 리오프닝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5월 경기 전망 지수 자체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 지수가 전월 대비 약 10.8% 포인트 오른 약 101로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경기 지수 BSI 같은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10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호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좀 많은 거고요. 100 이하인 경우는 그와 반대로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지금 101을 기록을 했던 만큼 사실 이 100선을 넘은 부분이 지난 이제 4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돌파한 이유가 자체는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PC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엔데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PC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2019년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국의 PC방이 약 769곳이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전체 PC방의 약 10% 수준에 달하는 그런 많은 이제 PC방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기 개선에 따라서 PC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PC방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도 다시금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넥슨의 자회사로 있는 엔미디어 플랫폼에서 PC방 통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 전국 PC방의 총 사용 시간 자체가 1,414만 시간으로 지난주 대비했을 때 25.3% 그리고 지난 4월 대비했을 때 28%가량 증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자체가 2020년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수치를 개선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여전히 뭐 17.6% 작년 대비해서 감소된 수치이긴 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개선세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PC방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PC방의 현재 주력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먹거리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PC방에 그동안 미뤄뒀던 이 PC방 업그레이드를 위한 PC방 관련 컴퓨터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컴퓨터 부품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이 게이밍 기기에 있어서는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 마우스라든지 키보드 아니면은 뭐 헤드셋, PC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부품들을 판매를 하고 또 특히나 특화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게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특화돼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PC방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전체 약 90% 수준을 차지했던 만큼 앞으로 이 PC방 수요가 증가가 됐을 때 이 업체가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히나 이제 지난해부터 미국의 아마존양 B2C 매출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약 45여 개국의 B2B 매출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컴퓨터 부품 업체라고 하면은 로지텍이라든지 커세어들을 또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기업 대비해서 현재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업은 제가 또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방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게임 관련 기기 업체다. 오늘의 필승 종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XR 쪽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부품 관련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전략과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의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할 뿐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어서는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1:1 투자 병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태호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만나보기 전에 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 입장하셔서는 매수한 가격과 포트폴리오 내 비중 그리고 이 종목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QR코드 촬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전문가 이름 오늘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함께 열어보시죠. 자, 아이디는 현재, 미래, 꿈은 이루어진다 님이고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리온 홀딩스 지주사를 갖고 계시네요. 14,986원이시고 비중이 12%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너무 지루한 종목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가 지루한 종목이죠. 오늘도 좀 지루하게 갑니다.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0% 상승도 하락도 아닌 14,7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 혹시 음식료를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들어가셨나 싶은데 왜 그러면 오리온이 아니라 홀딩스를 매수하셨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러게요. 이제 홀딩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보통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건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의 흐름 자체가
느리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오리온홀딩스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워낙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런 금리 인상 시기의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런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보율 자체가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리온홀딩스의 이 유보율 자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6,600%가 넘는 유보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반면에 2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느리지만 이런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한 차례씩 지주회사들 움직임들,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 시기가 한 번 정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따로 12%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더 홀딩을 하면서 좀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분명한 것은 좀 더 지루하실 수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상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 구간에서 소폭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구간이 또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낙폭 이후에 이 장기 이평선을 맞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좀 다시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쪽 구간으로는 1차적으로는 15,5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16,0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따로 손절 없이 좀 더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16,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좀 지루할 수 있다는 점 계속 인지를 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자 머리 빗는 네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히림 종목 말씀하셨고 9,065원의 매수가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28%로 지금 30% 가까이 되시네요. 적지 않습니다. 히림이 오늘 8,64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주잖아요. 오늘 국정과제 부동산 얘기 나오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관련주들 생각을 했었는데 또 건축이나 이런 쪽 섹터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국정 과제 발표를 생각을 하고 건설주를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제 발표를 하는 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먼저 공약을 해놨다가 이런 발표 날에 보통 뉴스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는데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해서도 사실 그 이전에 주가의 움직임들이 단기적으로는 소폭이 있긴 했었습니다. 저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약 1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큰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아직 거래량들이 크게 동반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 관련 이슈들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도 다음번에 다시금 순환식의 흐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좀 더 체크를 해볼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비중 자체가 28%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 대비했을 때 소폭의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매수가 부근 정도는 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는 최소 이제 절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만 원 정도만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 26일자에 한 차례 물량 소화를 소폭 가져왔습니다. 지난 이제 4월 초에 일단 9,000원 구간을 이탈할 때 이 해당 흐름을 그래도 장기 이평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4월 말경에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량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윗골이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4월 초에 물량 소화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축소시키고 잔량을 가지고 만 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잔량으로 만 원까지는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닉네임이 미니님이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 코웨이 종목 75,000원 10% 보유 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매도한다면 어느 가격선에서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코웨이가 오늘 7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조금 하락, 2%가량 하락이 나옵니다.
코웨이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조금 조정받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7만 원은 그래도 지켜주네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한 5천 원 정도, 좀 4,200원 정도 손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현재 차트를 바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부터 해서 장기 이평선을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4월 8일자에 최저점을 기록을 해주었고요. 이 구간부터 다시금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장기 이평선을 계속해서 두드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있는 기업이지만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하는 흐름들이 최소 3거래일 정도는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타이밍에 그때 이제 비중은 지금 현재 1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5에서 약 10%까지, 최대 10%까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단 구간 지켜줄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은 역시나 지난 4월 8일 저점 구간 65,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기 평선을 맞고 다시금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을 다시금 내려와 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65,000원 구간대를 이탈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65,000원 구간에서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런 타이밍에 꼭 추가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와 줄 수 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위쪽 구간으로 일단 너무 큰 욕심보다는 78,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노리고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하는데 2차적으로는 82,500원 이렇게만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추가 매수는 5%에서 최대 10%까지만 하라고 정해주셨고 78,000원 1차 목표가 2차로는 82,500원까지 노려봐도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세 가지를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는 방법 어렵다,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이 샵 3772번으로 보내셔야 하고요. 오늘의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시죠. 오픈 채팅방으로 역시나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관련주네요. 37,6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30%입니다. 이분도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원전이 대세로 갈 것 같은데 태양광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 수익권인지 손실권인지 좀 확인을 해보면요. 한화솔루션이 오늘 32,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한 주당 5,000원가량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비중도 좀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처럼 이 원전 관련주들, 원전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때는 반대로 친환경 섹터에 이제 손을 대신 분들은 괜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니 걱정이 되실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연초에 EU 텍소노미를 통해서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국정 과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 원전주 위주로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먼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물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당장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추후에는 결국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에너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우선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수소, 그 다음이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들 위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순환시기의 흐름들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 중에서 이 태양광 관련 기업 중에서 굉장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기술력들을 기반으로 실적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 만큼 좀 더 장기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자체는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따로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면은 지금 현재 큰 흐름상에서 약 37,400원 구간이 강한 저항과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8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앞에 계속해서 나타났었는데 해당 구간을 이탈하고 나니까 이 구간이 또 강하게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아무래도 4월 28일경에 저점을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은 좀 더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장기 이평선 한 차례 맞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 37,500원 구간을 맞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7,500원 구간에 왔을 때는 비중 자체는 좀 줄여놓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장기적인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장기적인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7,5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약 42,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35,000원 선에서 비중 줄이자. 다만 중장기로는 42,500원 선까지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차 달려님이고요. 아프리카 TV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이 10%, 매수가가 11만 8,500원이네요. 추가 매수한 건데 계속 빠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분도 손실권입니다. 아프리카 TV가 오늘 10만 8,100원이고요. 11만 8천원 선에 매수하셨으니까 만 원가량 한 주당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TV 이제 작년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는 되게 좋았는데 일단 실적이 너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 1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의 추세적인 하락은 좀 이어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전에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특히나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중에 약 12%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은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올해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 자체는 지금 10%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의 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이 현재 하락 추세를 좀 멈춰주고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이격이 좁혀들어지는 그런 타이밍에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때 맞춰서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않고 일단은 홀딩하자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IT, 플랫폼 관련주들은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엔데믹이 들어서면서 사용자 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까지 만나봤고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무원 또 식음료주 말씀을 하셨네요. 매수가 18,000원이고요. 비중 40%입니다. 이분은 비중이 더 많습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빠르게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풀무원도 아까 오리온홀딩스처럼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오늘 뭐 거의 변동이 없고요. 이 종목도 16,75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도 최근 들어서 한 4일, 5일 동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이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게 손절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으시는 분 같은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은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한 7% 정도의 손실권이긴 하지만 비중은 좀 축소를 하고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나서 그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가 인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 추후에 이 원자재 가격이 진정이 되고 나면은 보통 한 번 오른 이런 식품 가격은 다시금 낮춰지는 가격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뭐 제품 인상, 가격 인상 자체는 조금 계속해서 변동성을 줄 수는 있지만 추후에 원자재 가격만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마진 스프레드는 크게 발생을 하면서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음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줄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5,800원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바닥이 좀 어딘지 모를 만큼 좀 한 13,200원 구간대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큼 15,800원 구간을 꼭 지켜주자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으로는 일단 앞선에 이제 3월 7일경에 한 차례 물량 소화를 거쳐 주었습니다. 해당 구간 물량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18,000원 이상으로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보다는 18,500원 정도까지만 위쪽으로는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풀무원 종목 만나봤고요. 18,500원까지만 욕심부리지 말고 노려보자라고 말씀하셨고 15,800원 선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엔 어떤 분이 사연을 남겨주셨을까요? 네, 이번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18만 4천 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바닥인 것 같고 금리 인상기라서 매수를 했는데 24만 원 목표가 보고 홀딩 중입니다. 이분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냥 파묻어놔도 될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 오늘 20만 원, 20만 5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분 또 수익 구간이십니다. 축하드리고. 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재미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를 그렇죠. 일단 24만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목표가 괜찮나요? 일단 24만 원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근데 지금 현재 지난 4월 초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4월 이제 중순부터 한 차례씩 이탈을 하더니 이 5월 들어서는 다시금 이 장기 이평선을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9조 7천억이 되는 기업인 만큼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또 투자하신 분께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기업적인 가치를 고려하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그렇게 크게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24만 원 구간 충분히 와줄 수는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22만 원 구간은 돌파해 주어야지만이 24만 원 구간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22만 원 구간은 계속해서 맞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한 22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뭐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챙겨놓고 잔량을 가지고 24만 원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화재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22만 원 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 차례 하고 그 이후에 24만 원 최종 목표가까지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유리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 대한항공 말씀하시면서 매수가 31,900원, 비중 20%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자, 대한항공이 지금 3만 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약간 손실이긴 한데 뭐 그리 부근이 뭐 매수가에서 멀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항공? 일단 홀딩을 해야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 여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항공에 대한 수요 자체도 함께 동반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버텨주어야지만 추후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항공주들 내에서 실적이 버텨줄 수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도 역성장을 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항공 화물 운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이제 실적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번 연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항공주들을 투자를 할 때 화물 운임보다는 여객에 대한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여객 수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 항공 화물에 대한 실적은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여객 수요 증가로 실적은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일단 하단에 29,000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또다시 28,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해당 구간은 지금 현재 잘 지켜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수가 이상으로는 1차적으로는 지난해 9월 27일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4,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분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34,900원보다 더 높은 위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34,9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면서 분할 매도로 점진적으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일단 홀딩 전략을 주셨고요. 34,900원부터는 분할해서 차익 실현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이 끝나고 나더라도 우리 증시에 대한 자세한 시황 정보들 그리고 필승 종목 전략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승 정보 공개할 시간인데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힌트는 뭐 PC방 그리고 컴퓨터 부품 관련주 아마존도 연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이 앱코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 앱코. 네, 앱코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제 사실 앞서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게임주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말고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이제 급등을 할 때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앱코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앱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이밍 기기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로지텍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 대비했을 때 저평가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대적인 저평가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연초 1월경에 대량의 거래량을 한 차례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한 차례 올려놓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기 평선 한 차례 맞아주면서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큰 흐름상에서의 매물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약 15,000원 구간대를 다시 한번 좀 올려놓아주는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올려놓는 상황 같은 경우에도 장기 평선을 다시금 전일자에 올려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또 다시 한번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단 구간에 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14,300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지난 연초 저점 구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꼭 지켜주자. 손절 라인은 14,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쪽 상단 구간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5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17,5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큰 흐름상 이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 상단 구간 17,5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7,500원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이 앱코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율 자체가 32%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태우 전문가 필승 종목은 앱코였습니다. 이 차트상 좀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다만 비중은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이어서 온라인 강의 하시나요? 네, 오늘도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차트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때 이제 해당 강의를 듣고 그 차트를 보고 실제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이 오픈 채팅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수익을 또 가져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트는 꼭 보자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물론 기업적인 가치들을 당연히 고려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분석 이후에는 당연히 같이 따라와야 될 것이 기술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릴 내용이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차트이니까 우리 또 이 기술적인 부분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마무리하고 바로 또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방송 전에 들었는데 이 또 사이트에 신규로 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또 10만 원 상당의 그런 상품권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